아니 요즘 보니까 이 리플의 상승세가 또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네, 리플이 트럼프 당선 이후로 뭐 한 6배 가까이 어마무시하게 하드캐리하면서 상승했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남다른데, 그래서 사실 요새 커뮤니티에서는 XRP, 리플이 이더리움을 따라잡으러 간다 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오늘의 주제도 사실 그렇잖아요. 리플 대 이더리움 2인자 대결. 안녕하세요. 가상자산의 별의별 이슈를 모았습니다. 별의별 크립토 시즌2 진행을 맡은 황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저와 함께 한 주간의 크립토 소식 전해줄 크립토 애널리스트 박별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별의별 크립토의 박별입니다. 오늘은 진짜 좀 반가운 게 저희가 드디어 징크스가 깨졌어요. 저희 녹화한 날마다 이렇게 차트가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주는 좀 상승의 기대감이 좀 있어요. 이제 상승 요정으로 한번 좀 노려보셔도 어떨까. 네. 좋은 거는 원래 서로 가져가려고 욕심이 있는데 저와 별님 모두 이제 상승 요정으로서 또 활약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아니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불장이 끝난 게 아니냐, 우리 다시 저축하러 가자, 이런 이야기도 사실 조금 많이 들렸던 것 같은데, 하지만 차분히 마음을 가다듬고 소식을 들어보면 지난주에서도 미국에서는 꾸준히 논의가 좀 진척되는 모습들이 보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지난 한 주 이제 가격은 좀 오르고 있으니까 지난주 미국에서 크립토 서밋 이후에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굉장히 진짜 빠르게 여러 사건들이 발생했는데 크게 두 가지만 좀 추려봤습니다. 네. 첫째는 미국 상원은행위원회에서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것을 가결했습니다. 천재적인 법안 뭐 그런. 그렇죠. 이게 무슨 법안이 가상자산에서 지니어스가 뭐 이름을 노린 건가? 그러니까. 좀 네.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니까 상원 의원 빌 해거티가 의원님이 2월에 이제 발의를 하셨고 3월 14일 날 거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이 됐다 합니다. 이 법안이 뭐냐면 미국 내 스테이블 코인의 혁신을 안내하고 확립을 하기 위한 법안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뭐 연방 정부의 가이드라인 받는다. 얼마 이상의 담보금을 갖고 있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딱 규제를 확실히 하기 위한 자격을 좀 논의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을 국채 때문에 좋게 본다고 했는데 본격적인 확장 전략을 위한 건지 아니면 자기 통제하에 두려는 목적인지 의중이 궁금하거든요. 크립토 서밋 즈음에 이제 테더의 CEO가 이제 미국에 방문했을 때 어느 인터뷰에 딱 그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테더는 USDT의 부채를 안정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미국에 도움이 된다, 국익이 도움이 된다라는 걸 계속 어필하고 있고, 미국이 마음대로 하기보단 어쨌거나 가상자산이 미국의 지금 리더십을 서포트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사실 이거도 중요하지만 지난주에 제가 우리 비트코인 빌 해가지고 5년 동안 100만 개 뭐 이런 내용을 슬쩍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미 하원에서 닉 베키치 의원이라는 분이 똑같이 비트코인 빌이라는 걸 또 발의했다 하시더라고요. 제 머릿속에는 상원의 신시아 루미스 의원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이분은 무엇인가 보니까 비트코인 빌이라고 하지만 이걸 또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또 만든 건데, 정확하게는 지금 트럼프 행정명령을 법안화해가지고 정식적으로 행정명령을 이제 지속해 나가기 위한 이제 목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 100만 개 그거를 이제 매수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것이고, 이게 제가 뭐 정치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하원과 상원이 또 이런 중요한 이슈 같은 경우에는 각각 발의해서 논의해서 투표를 또 진행해서 원웨이로 진행할 수 있게 진행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또 새로운 내용들은 아니었지만 스테이블 코인도 가결이 되고 또 비트코인 중심으로 차곡차곡 이렇게 정책 법안들이 나오는 거는 긍정적인 것 같은데, 근데 또 요새 커뮤니티 여론을 쓱 보면 말이죠, 다 끝났다 이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희망이 있는 걸까요? 저는 요새 커뮤니티를 보면 다 끝났다는 좀 금기어로 막아버리고 싶은데 금지. 네. 사람이 이게 같이 좀 처지거나 맞아요.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쉽게 장표를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네. 단기 보유자라고 그래서 최근 한 5개월 이내 코인을 산 사람들의 움직임을 평가해보는 건데, 그들이 지금 매수한 뒤로 수익이냐 손실이냐 그러한 것들을 지금 평가한 차트인데, 이 구간 보시면 녹색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빨간색 구간에서 저항을 맞으면서 조정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 2023년 10월
그레이스케일의 SEC 승소 이후부터 쭉 지금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구간에서 조금 설령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는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어쨌거나 이 지금 사이에서 다시금 또 상승으로 가줄지 그걸 좀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과도하게 지금 공포나 심리 패닉에 의해서 손절하기보다는 좀 기다리고 반등을 보시면서 뭐 설령 매도하시더라도 그렇게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저점 신호 구간이 있는데 저기를 뚫고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겠죠? 물론 뭐 어떤 저희가 모르는 뭐 악재 뭐 가령 뭐 최근에 그런 해킹 사건이 정말 크게 뭐 또 일어난다든지 그런 저희가 예상치 못한 이슈가 나오면 분명 하락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과거의 데이터들을 봤을 땐 저 정도가 좀 반등이 나아졌던 구간이었던 것 같고 제가 지금 이렇게 구간으로 얘기하니까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네. 숫자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다음 차트를 봐주시면 이 똑같이 아까 거가 빨간색과 아래가 이제 노란색 이렇게 밴드 구간으로 봐주신다면 반등이 나올 구간은 최대 이제 마지노선으로는 71,000달러 부근이 그래도 반등이 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이제 기대하는 것은 반등을 해서 상승장이 확실하느냐를 알고 싶으면 92,000달러를 온전히 회복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85,000달러 부근 요 언저리에서 지금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어쨌거나 온전히 좀 상승을 해서 92,000달러를 전환하는지가 저희의 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일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좀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 진짜 오르는 거 이거 괜찮은 거 맞나요? 제가 이게 속아본 게 한두 번이 아니어서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기존의 과거의 데이터들로만 보면서 앞으로의 움직임을 예상하거나 여러 포인트들을 살펴봤는데 저도 하도 답답하다 보니까 옵션 데이터를 좀 봤습니다. 옵션이란 게 그런 미래 어느 특정 기간에 대한 베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쉽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85,000달러 부근이 굉장히 치열한 각축장을 벌이는 곳이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굉장히 좀 치열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내려가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밑에서 매수세가 보이고 가격이 올라가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좀 매도하려는 또 움직임이 엿보여서 지금 이 구간이 굉장히 좀 치열한 구간이고 그리고 좀 더 길게 뭐 이번 달이나 다음 분기 정도까지를 내다보았을 때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여전히 좀 상승 쪽으로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0만 달러라든지 뭐 12만, 13만 정도까지가 이번에 이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타겟가로서 굉장히 여전히 시장은 상승을 좀 지켜보는 것 같다. 근데 반대로 하락을 하더라도 7만 달러까지는 그래도 좀 지켜주는 그런 매수 해칭에 대한 주문들이 있어서 그렇게 걱정하기보다는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레인지 안에서 작년 한 2, 3분기 되겠죠? 길게 횡보했던 그런 시간이 자꾸 좀 중첩되고 떠오르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의 마음을 좀 열어두고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7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 이 범위가 사실 조금 넓어서 약간 현기증이 나거든요. 진짜로 어느 정도까지 갈 것 같으세요? 지금은 이제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89,000이나 92,000 올라가지 않을까로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거기서 이제 조정을 받고 내려가느냐 아니면 이제 좀 한 방에 올라가 줄 것이냐.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뭐 다음 주나 이제 계속 시장을 계속 관찰하겠지만 지금은 좀 더 올라가는 쪽으로 살펴보고 그거에 맞게 또 판단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반등을 하고 조금 더 긍정 회로를 돌렸을 때 이 130K 근처대 가서 좀 뭔가 신고가에 대한 갱신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상승에 대한 베팅이 여전히 좀 강하게 시장 참여자들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랬을 때는 130K 정도까지는 노려볼 만한 타겟이 아닌가. 뭐 일각에서는 20만 달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트코인 2억, 3억, 뭐 10억 간다 뭐 이러시는 분도 계시지만 현실적으로는 2억 좀 안 되기가 아마 좀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보는 가격이 아닐까. 저는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가 신고가를 갱신하면 알트 불장도 오는 걸까요? 당연히 이제 비트가 상승하면 비트가 상승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당연히 알트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이제 사실 어떤 애들이 가느냐가 굉장히 좀 선별적일 거라서 그 친구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가냐가 중요한데 요즘 보니까 이 리플의 상승세가 또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네, 리플이 트럼프 당선 이후로 뭐 한 6배 가까이 어마무시하게 하드캐리 하면서 상승했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남다른데 그래서 사실 요새 커뮤니티에서는 XRP 리플이
이더리움을 따라잡으러 간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오늘의 주제도 사실 그렇잖아요. 리플 대 이더리움 2인자 대결. 정말 이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데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이 아무래도 좀 있겠죠? 맞습니다. 과거 히스토리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런 얘기가 과연 처음 나온 걸까? 아니면은 뭐 이전에도 좀 비슷한 사례가 있을까? 제가 그냥 그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2018년 1월 4일 날 아마 딱 저희가 법무부 장관 빔이 나오기 전에 아마 이 딱 움직임이 나왔을 텐데 1월 4일 날 XRP가 1,450억으로 이더리움보다 56%도 높았습니다. 딱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한 번 있었고, 그리고서는 이제 XRP가 계속 하락을 하고, 그리고 나서 21년 이제 이때 불장에는 오히려 이더리움이 XRP보다 거의 10배가 가까이 높게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참 이 사이클마다 변동성이 참 어마무시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고, 공교롭게도 당연히 누가 뭐래도 시가총액 2등, 뭐 RT의 대장은 이더리움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3월 15일 기준으로는 XRP 기준으로는 이더리움의 시가총액까지는 67%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한 70% 정도만 상승하면 이제 시가총액 2등은 리플의 몫입니다. 아니 이더가 더 떨어지면 더 빠르게 잡을 수도 있겠네요. 아, 맞습니다. 예리한 지적입니다. 네. 근데 그러시면 시청자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 정말 엎치락 뒤치락 변동성이 무서운 시장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탈중앙화를 외치던 이더리움이 따라잡히는 거 보면 저는 솔직히 탈중앙화가 정말 필요한 가치인지 헷갈릴 때가 조금 있거든요. 맞습니다. 참 이게 사실 가상자산에서 펀더멘털이 무엇이냐 뭐 이것만 가지고도 많은 분들이 막 논쟁을 하고 답이 안 나온 얘기다라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가격, 정말 가격이 모든 걸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러한 움직임을 놓고 보면 XRP 같은 경우 제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토큰 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초기 배분 말고 그냥 현재 상태에 제가 지금 현재 유통량을 기준으로 리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찾아보면 43% 갖고 있습니다. 전체 발행량의 거의 절반 가까운 수준을, 물론 이게 좀 일부 잠겨있는 물량이 있지만 이 회사가 쥐락펴락을 할 수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죠. 그에 반대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가 아닌 영리기업이 아닌 이제 비영리 재단이지만 이 재단이 뭔가 조율을 하는 오케스트라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이곳이 갖고 있는 이더리움의 양이 0.26%입니다. 1%도 채 안 됩니다. 저희가 항상 이더리움 재단이 팔면 막 싫어하고 욕하고 그러지만 이거밖에 안 됩니다. 반대로 뭐 리플에서 팔면 막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탈중앙의 대표격인 이더리움이 정말 적은 보유량을 가지고 있고, 리플 같은 경우에 XRP 보유량이 굉장히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과 다르게 결과적으로는 가격으로는 놓고 봤을 때는 중앙하건 탈중앙하건 상관없이 오르는 게 짱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지금 민심을 굉장히 좀 반영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엿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보면 그렇게 욕이 많이 나오는 이더리움이 그래도 아직은 버티고 있어줍니다. 이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 뭐 그런 걸까요? 아, 그러면 요새 정말 돌날 나옵니다. 요새 하필 또 3년 얘기하셨는데 네. 지금 이더리움 보유자분들이 지난 3년 중에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제가 이제 자료 이제 보시면 최근 이제 단기 보유자들, 최근 5개월 투자자들의 그런 손익, 뭐 수익이나 손실의 움직임들을 보면 지금 46% 손실을 보고 계세요. 46% 하락했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3년 전 루나 이후로, 루나 때는 거의 전손이었고 루나 이후로 가장 크게 손실을 보고 있어서 이때 투자하신 분이나 혹은 지금 투자하신 분이나 거의 가격이 침배 없는 그런 상황이라, 아 정말 이더리움 투자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뭐 이런 소리가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방금 조금 전 발언으로 댓글에 악플 달리는 거 아니겠죠? 아닙니다. 살짝 걱정이 되는데, 아니 사실 우리 보편적으로 비트 다음 이더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좀 퍼포먼스가 실망스러운데 이유가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잘 쓰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이제 네트워크 수수료나 돈을 잘 벌지 못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이더리움이 이제 2022년에 머지라고 하는 것들, 이 네트워크 업데이트를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이더리움은 장기적으로 소각되는 디플레이션 자산이야. 그리고 가치를 저장해주면서 울트라 사운드 뭐냐, 그러니까 어쨌거나 가격이 올라갈 자산이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람들에게 마케팅을 하고 전파를 했지만, 지금 최근에는 2025년만 보더라도
뭐 14만 5천 개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은 이더리움이 디플레 자산이 아니라 이제는 인플레 자산입니다. 그래서 인플레 자산이라서 이러한 내러티브가 깨졌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더리움이 어떤 매력이 있는가에 대한 스토리가 없어요. 이더리움 ETF 승인. 이건 어떤가요? 그거가 지금 겨우 마지막 남아있는 거라. 그러니까 ETF는 생이 나와 있고 스테이킹 ETF가 지금 빨리 나와주길 바라지만, 근데 그렇다고 한들 근본적으로 펀더멘탈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일회성 반등을 주는 뉴스로 또 상승했다가 하락할 여지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이런 것도 봤습니다. 이더리움 전체 네트워크 기준으로 평단이 지금 얼마일까 보니까 2,000달러입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로 스테이킹 하신 분들, 스테이킹 하신 분들의 평단은 얼마인가? 2,400달러입니다. 지금 한 1,900달러 되죠? 다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는 게 오히려 지금 힘드실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비트가 상승한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 속에서는 지금 그래도 이더리움 매수하기에는 좋은 시기가 아닐까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살 거면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는 왜 사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본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더리움의 매력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블랙락에게 물어봤습니다. 비탈릭 요새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블랙락 ETA라고 하는 그 상품 소개서에 있는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더리움은 차세대 금융자산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유즈 케이스가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이제 결제, 정산, 국제 거래를 지원한다든지 디파이, 그리고 사실은 이더리움의 전망은 트레디파이, 전통 금융과 어우러져서의 매력은 자산 토큰화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뭐 코인베이스 주식을 베이스 체인에서 온체인으로 이미 매매할 수 있도록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이 앞으로는 그런 자산 토큰화의 플랫폼으로서 더 유망하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힘들 수 있으나 볕들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거라는 마음으로, 멋있다. 네, 멋있는 표현이네요. 그런 마음으로 좀 저희가 이더리움을 다시금 복귀하면서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세대 금융 인프라 자산 블랙락의 공식 자료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우리 이더리움을 빠르게 위협하고 있는 이번에는 XRP, 리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아니 사실 저희 영상도 이 리플, XRP 얘기만 나오면 조회수가 터지더라고요. 그만큼 한국인들이 많이 사랑하는 XRP인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원래는 전송용 코인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요새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테더 같은 것들이 이제 자유롭게 거래가 되면서 의존도는 굉장히 좀 낮아졌지만, 원래 이제 역외 거래소로 전송을 한다든지 그러한 이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단연 첫째 떠오르는 것은 리플이고, 또 그만큼 충분한 거래량이나 유동성이 받침이 되기 때문에 계속 매매하기도 손쉽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XRP가 가장 손꼽는 코인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게 진짜로 어느덧 좀 심하게 표현하면 지금 락업 풀릴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다 풀렸다라고 하면 그걸로 이제 시가총액을 계산한 걸 저희가 FDB라고 하는데, 그걸로 비교해보면 XRP가 지금 이더리움을 잡았습니다. 정말요? 네. 그렇게 보는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그냥 그러한 이제 움직임들이 자꾸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XRP의 움직임이 참 심상치 않다. 진격의 리플. 그래서 지금 리플 사나요? 근데 그러한 배경이 제가 뭐가 있을까? 왜 자꾸 사람들이 리플에 계속 관심을 가질까? 이거를 제가 살펴보니까 최근에 XRP ETF를 신청하신 분이 상품만 14개가 되고요. ETF 상품이. 기간이 9개 정도 됩니다.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 뭐 더 늘었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제가 확인된 자료로만 하더라도 이 정도의 기간이 지금 신청해줘서 알트코인 ETF를 승인한다고 했을 때 가장 손꼽아 기대하거나 됐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코인이 XRP가 아닐까. 다만 뭐 제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발언을 했을지 모르나,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적으로는 블랙락이 신청을 해줘야 됩니다. 블랙락이 신청을 안 해준다면 아무래도 좀 진전이 좀 더디지 않을까? 결국에 좀 메이저 자산 운용자들이 신청을 해야 좀 이루어지겠죠. 맞습니다. 그러한 점 좀 주의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다가 솔라나 ETF보다 더 빨리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언제까지 데드라인일까? 이런 걸 한번 찾아봤거든요. 솔라나 ETF든 아니면 XRP ETF든 어쨌거나 이제 알트 ETF로 새로운 그 시계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좀 과거 자료지만 ETF 승인 데드라인을 찾아보니까 10월 25일 부근에 거의 몰려 있습니다. 혹은 10월 어쨌거나 초부터 말까지, 이때가 알트코인의 승인의 데드라인들이 몰려 있어서
되든 안 되든 혹은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4분기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살짝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요거와 개별적으로 솔라나보다 빨리 되느냐는 제가 모르겠지만 XRP는 그럼 언제 될까를 좀 찾아봤는데요. 그랬을 때 최근에 SEC에서 이제 공식 발표를 했는데 공식 이제 자료를 따르면 최근에 이제 21 쉐어즈라고 하는 곳에서 신청한 거의 결과를 원래는 4월 7일 날까지 얘기를 해주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5월 22일까지 미루기로 했어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위에 조금 전에 봤던 9개의 기관에서 신청한 그런 ETF들이 5월 22일 전까지는 다 아마 답이 안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별님, 그래서 지금 리플 사요? 좀 굉장히 난처한 질문인데 근데 저는 네.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사실 아마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SEC랑 지금 뭐 소송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보고 그거를 보고 사야 된다. 예전에 이거를 벌금을 뭐 10분의 1로 줄였다 이런 뉴스가 났을 때 그날 60% 올랐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저한테 물어보신 게 아닐까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기자의 발언에 따르면 전 트럼프 정부에서 나왔던 결론에 대해서 좀 더 지금 세부적으로 논의를 조율하고 있어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좀 더 찾아봤는데 왜 이게 시간이 걸릴까에 대한 이유로 XRP 토큰을 이제 운영하는 리플이라는 회사가 IPO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아마 별의별 시즌 1 리플 영상을 보시면 이거 관련된 내용들이 또 자세히 나오는데요. 리플이 IPO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이러한 규제와 뭐 본인이 했던 이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원만하게 협의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 그래서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까지 이런 것들이 좀 소요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4분기 전까지는 다 결정이 나겠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뉴스를 보시고서 당장 매수해야지라기보단 좀 천천히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도 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 입장을 대변해서 계속 이렇게 좀 짓궂게 사용 우세를 했는데 별님께서 이렇게 난감한 질문에도 현명하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매수하기엔 좀 괜찮은 자리일까요? 정말 날카로우시네요. 집요하죠? 제가 그래서 저희 이제 비트나 이더나 이런 거 할 때처럼 과거 이제 투자자들이 매수한 그런 움직임을 토대로 앞으로 가격이 좀 어디가 저항이거나 아니면 좀 매수하기 괜찮은 저점 구간인지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사실 최근에 뭐 근 반년 만에 어마무시하게 6배가 상승을 했고 그 가격을 지금 좀 잘 지키고 있는 게 굉장히 참 대단하면서도 여전히 리스크가 크다. 왜냐하면 너무 빠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하락을 하면 또 너무 가파르게 내려올 그 리스크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안전하다라고 하면 1달러 부근까지 사실 와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거나 그런 분들에게는 참 이게 불경스러운 말씀인데 매수하기에는 안전한 구간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아래를 기다려야 되는 게 맞다고 보나 근데 지금 추세적으로 비트가 상승을 한다라면 그리고 좀 긍정적으로 지금 시장을 본다라고 하면 XRP, 리플이라고 하는 이 토큰에 대해서는 2.42 구간이 일단은 당장의 저항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간이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이 좀 차익 실현을 좀 보러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서 이 구간을 좀 잘 지지해 주는가 플립을 하는가를 좀 봐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플립을 한다면 저희는 아마 그 다음 3.2 구간 그러면서 이제 5달러 간다. 뭐 이런 이제 커뮤니티의 얘기들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XRP가 알트의 대장이야. 약간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한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바라보실 수 있고 하지만 반대로 저희가 지금 조정에 대한 우려를 계속 깔아두고 있는데 그럼 조정이 나온다라는 것을 염두하고 기다린다면 1.8달러 부근 저희가 최근에 이제 XRP가 하락을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한번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서 뭐 XRP의 좀 미래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나오잖아요. 이렇게 쪼으니까 답변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오네요. 아주 좋습니다. 별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이번 주도 사실 매크로적으로
큰 이슈가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실 때는 이미 그 결과를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3월 19일 날 FOMC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음 달에 FOMC가 없기 때문에 이번 달 FOMC가 굉장히 더 중요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시장에서는 빠르면 5월, 늦어도 6월에는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산시장이 상승할 것이다, 뭐 이런 긍정적인 희망회로를 그리고 있는데, 그러한 의견들이 좀 제대로 반영이 되는지, 뭐 파월 의장님이 잘 말씀을 주시는지, 그러한 것들 지켜보시면서 저희 주말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확률 어느 정도 될까요? 이번에는 일단 동결이겠죠. 이번에는 일단 동결이고, 사실 지금 시장에서 바라는 것은 여기 표를 보시면 5월 FOMC에서 인하를 하는 게 지금 30%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빨리 50% 이상이 되면서 5월에 금리 인하한다 라는 걸 사실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가장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치열한 2인자 자리의 대결. 과연 이더리움과 리플 누가 이길 것인가? 왜냐면 이기는 쪽이 우리 편이겠죠? 네, 이 알트코인의 방향을 정할 이슈이다 보니까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종목이 더 우세를 점하게 될지 별의별 크립토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나오는 내용은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라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한 자료니까요. 투자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서 투자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별의별 크립토 다음 주에도 시의적절한 이슈와 데이터에 기반한 양질의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